크립토 라이트하우스 방송 시작합니다. 오늘 방송할 내용은 원래는 보안 시스템 방송에서 11월 13일 방송하기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앞당겨서 크립토 라이트하우스 채널에서 먼저 방송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디지털 골드로서의 비트코인의 지속 가능성을 결정할 두 축은 무엇인가입니다. 디지털 골드요. 우리가 금이 있습니다. 금, 골드요. 금이 금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것은 5년 후, 아니면 10년 후, 10년 후에도 이 금으로서의 가치를 지니고 있었어야만이 이걸 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비트코인을 디지털 골드라고 할 수 있는 것은 5년 후, 10년 후에 그 가치가 지속 가능하냐 하는 문제죠. 그 지속 가능성을 결정할 두 가지 축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세상에는 수천 수만 가지의 암호화폐들이 개발되어서 시중에 유통되고 있습니다. 상장된 암호화폐만 해도 수천 개가 넘을 겁니다. 그러나 이들을 잘 분석해보면요, 5년 후, 10년 후에 그 가치가 지속할 거라고 보이는 그 암호화폐는 제가 보기에는 한 0.1%의 암호화폐만 거기에 해당되고 나머지는 지속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어디 아프리카에 있는 어느 신생 국가에서 예를 들어서 그 나라 화폐를 아프리카니까 AF 달러라는 것을 발행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게 이 AF 달러라는 게 5년 후, 10년 후에도 이것이 그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될 때만이 이게 화폐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아니면은 이게 5년 후에 없어질지도 모른다. AF 달러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화폐를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유통시킨다는 것은 그건 사기죠, 사기. 지금 암호화폐들요, 상장된 암호화폐들, 내가 0.1%만 지속 가능성이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 해당되지 못하는 암호화폐 개발자나 그 당사자들이 들으면은 펄쩍될 겁니다. 그러나 과연 그 99.9%가, 나머지 99.9%가 5년 후, 10년 후에도 그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분석할 만한 자료를 제시를 못합니다. 그러면은 5년 후, 10년 후에 그 가치를 가지고 있지 못하는 것을 현재 상장해서 암호화폐라고 판매하는 것은 사기죠, 사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비트코인도 우리가 과연 지속 가능하냐? 그 지속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는 두 축이 있습니다. 이 두 축에 대해서 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오늘 방송을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할 디지털 골드로서 비트코인의 지속 가능성을 결정할 두 축. 이것은 이 비트코인이라는 것은 그 바탕에 비트코인 블록체인이 있어야지만이 비트코인이 유통될 수 있고 계속될 수 있습니다. 이 비트코인이라는 것은, 여기서 비트코인이라는 것은 암호화폐로서의 비트코인이고요. 암호화폐.
여기서 블록체인이라는 것은 비트코인, 코인 네트워크입니다. 네트워크입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과 비트코인 네트워크는 동전의 양면이죠. 이 비트코인 네트워크가 작동하지 않으면 비트코인 암호화폐는 아무짝에도 쓸모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비트코인 네트워크에서 블록체인에서 비트코인을 채굴 하고요. 채굴한다는 것은 비트코인이 발행된다는 겁니다. 비트코인이 발행되고 또 가치가 여기서 저장됩니다. 발행하는 것은 채굴 노드고요. 그 가치를 탈중앙해서 저장하는 것은 풀 노드입니다. 그래서 이 비트코인 네트워크가 지속 가능하려면은 이 채굴 노드와 풀 노드, 이것이 이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수익성이 맞아가지고 지속 가능하게 운영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두 축, 이 채굴 노드와 풀 노드가 비트코인 채굴 노드와 비트코인 풀 노드가 과연 5년 후, 10년 후에도 계속 발전 유지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어떤 면에서 보느냐 하면은 채굴 노드의 수익성, 이 비트코인 네트워크를 운영하는 채굴 노드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퍼블릭 블록체인의 특징인데요. 그 다음에 풀 노드도 누구나 참여합니다. 누구나 참여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참여하려고 그러면은 이게 수익이 맞아야 참여하고요. 풀 노드도 수익이 맞아야 참여합니다. 예, 그래서 그 두 축에 대해서 오늘 심층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비트코인 블록체인의 기본을 다시 한번 더 살펴봅시다. 비트코인은 이 블록체인, 비트코인 블록체인에서 비트코인을 저장하고 있는데, 그게 가치가 저장되는 거죠. 가치. 비트코인의 가치가 저장이 됩니다. 저장이 되는데, 그 저장 방식이 어떻게 저장하느냐 하면 거래 기록 중심으로 저장이 됩니다. 은행 계좌처럼 계좌에 가면은 내 계정에 그 사람 어떤 특정인의 계정에 돈이 얼마가 들어있다, 이렇게 저장하는 방식이 아니고요. 이것은 이더리움이 이렇게 저장합니다. 이더리움은 스마트 계약 계정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더리움이 이렇게 저장을 하지만은 비트코인에서는 저장을 뭘로 하느냐니까 거래 트랜잭션요. 거래 기록을 저장합니다. 계정이 아니에요. 비트코인 저장은. 그래서 장부를 보면은 비트코인 블록체인 블록들을 보면은 비트코인의 소유권, 그 비트코인 누구한테 있다. 여기 하나의 그 트랜잭션 예를 들어 주고 있는데요. 하나의 TX입니다. 트랜잭션. 자, 이게 소유권이 지금 현재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은, 현재 소유권이 요 아웃풋 어드레스, 여기에 요 주소에 여기 보면은 6비트코인이 들어있고 요 주소에 2비트코인이 들어있습니다. 여기 트랜잭션 내에, 거래 내에 그게 들어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동 내역도 거래에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동 내역은, 자, 요 인풋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요게 이전 요러한 트랜잭션에서 요 트랜잭션 1요. 요 트랜잭션 1은 요 블록에 여기 저장되어 있다고 합시다. 여기에 있는 요 트랜잭션의 아웃풋에서 5비트 코인을 가지고 왔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요 인풋은요, 트랜잭션 2. 만약에 트랜잭션 2는 요 블록에 저장되어 있다고 합시다. 거래 자체가. 여기서 트랜잭션 2로부터
4비트코인을 가지고 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동 내역. 요게 이렇게 이동했고, 요게 이렇게 이동했다는 것이죠. 그 이동 내역을 기록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트랜잭션 3, 요 블록에 기록되어 있는 트랜잭션 3는 이러한 이동 내역과 이러한 소유권, 누가 지금 가지고 있다, 어느 주소에 가지고 있다, 이것을 저장하고 있는 것이죠. 이 트랜잭션 형태로 저장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계정이 아니에요. 즉 누가 얼마만큼의 비트코인을 누구에게 보냈는지를 블록 단위로 저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블록 구조를 그럼 보면은요, 각 블록은 여러 개의 트랜잭션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분 동안에 도달한 트랜잭션들요, 여기 도달한 트랜잭션들이 이것들이 다음 블록에 여기에 기록되게 되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이 블록에는 이 블록 헤더라는 게 있습니다. 블록 헤더요. 블록 헤더는 이전 블록의 해시 값을 포함하여 체인 형태로 이 블록과 이 블록을 연결합니다. 여기를 보면, 아래 그림을 보면은요, 이 M 플러스 2번째 블록의 헤더에 보면은 블록 해시 값이 M 플러스 1번째 블록 해시 값이 여기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 블록과 이 블록을 연결시키고 있는 것이죠. 연결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게 이제 체인입니다. 체인. 그렇게 연결하는 걸 우리 체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블록이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블록이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연결하는 것은 아무렇게나 연결하는 게 아니고, 거래 내역을, 여기 포함되어 있는 거래 내역요, 이 거래 내역을 위조하거나 삭제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그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하는 것을 우리가 Proof of Work, 작업 증명을 해서 연결하는 것이죠. 채굴로드들이 작업 증명을 해서 연결합니다. 그래서 이 Proof of Work가 그래서 보안을 위해서 비트코인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자, 이 연결 구조 덕분에 거래 내역을 위조하거나 삭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비트코인 블록체인과 별도로 이제 로컬 풀노드들은요, 이 블록체인을 갖고 있는데 새로운 블록체인이 하나가 만들 때마다, 새로운 블록이 확장되어 나갈 때마다 거기 따른 UTXO요. UTXO는 아직 사용하지 않는 출력들입니다. 거래에서 사용되지 않는 거래 출력을 추적해서, 이 블록체인에서 추적해서 이것을 10분 단위로 업데이트해 나갑니다. 아직 사용되지 않는 출력만요. 그래서 이런 UTXO는 이 풀노드들이 이 블록체인이 확장될 때마다, 새로운 블록이 만들어질 때마다 기존의 그 UTXO 리스트에서 업데이트해서 새로운 UTXO 리스트를 형성해서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UTXO 덕분에 보안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합니다. 그래서 이 합의는 이 블록체인에서 합의를 하고요. 풀노드들이 합의를 하고, 합의된 그 블록체인에서 각각 풀노드들은 이 UTXO를
로컬에서 자체적으로 업데이트 해 나갑니다. 비트코인은 UTXO 모델을 사용합니다. 왜 비트코인에서 UTXO 모델이 중요한지 한번 봅시다. 자, 이 블록체인에서 블록이 만들어지는 10분 간격으로 이렇게 블록이 하나 만들어지고요. 그때마다 이 UTXO는 블록이 만들어질 때마다 업데이트가 이루어집니다. 이 블록이 만들어졌으면 거기 따라서 이 UTXO는 이렇게 업데이트가 됩니다. 자, 만약에 이 시간 동안에 이제 여기에 이제 트랜잭션이 TX가 하나 도달했다고 합시다. 뭐 여기에 이 시간에 여러 개의 트랜잭션들이 다시 이제 도달을 하겠죠. 그 트랜잭션이 하나 발생했다고 합시다. 이게 TX가요. TX가 하나가 발생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TX는 세상의 모든 비트코인 노드는 채굴 노드와 풀 노드에게 전파가 됩니다. 방송이 됩니다. 그러면은 먼저 풀로드에서는 이 전파가 되어 온 이 트랜잭션을 받으면은 수신된 트랜잭션의 유효성을 확인합니다. 유효성을 확인하는 방법은 여기 이제 만약에 여기 트랜잭션 TX 여기 3라고 합시다. 요 트랜잭션이라고 합시다. 이런 게 도달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유효성을 어떻게 확인하느냐 하면은 요 인풋도 여기 전자 서명이 여기 들어있어요. 이쪽 인풋에도 마찬가지로 시그니처 약자인데요. 전자 서명이 들어있습니다. 인풋마다요. 그래서 이 전자 서명을 확인하는 겁니다. 확인해서 과연 얘가 지금 인풋에서 이 퍼블릭키가 가리키는 퍼블릭키는 그 주소라고 했죠. 얘가 가리키는 이 주소가 이제 얘는 퍼블릭키가 요걸 가리키고 있고 얘의 퍼블릭키는 요걸 가리키고 있는데 이 주소에 돈을 찾아올 개인 키를 갖고 있는가 없는가를 체크하는 게 트랜잭션의 유효성 체크입니다. 그래서 그 전자 서명을 확인하죠. 풀로드들은. 그 다음에 유효성이 확인되면은요. 개인 키를 갖고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되면은 그 다음에는 UTXO 리스트에서 지출 금액 및 이중 결제 유무를 확인합니다. 여기 UTXO 리스트에서 지출 금액 및 이중 결제 유무를 확인합니다. 그럼 이제 풀로드들은 요걸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UTXO 리스트. 요 리스트는 UTXO 리스트는 요 그림에서 보면은 만약에 아직까지 요게 실행이 안 됐으면은 요게 UTXO 리스트에 있었겠죠. 아직 실행이 되기 전이니까 여기 있었고 요게 아직 실행이 안 됐으니까요. 요게 아마 UTXO 리스트에 여기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은 요 TX3에서 가리키고 있는 그 주소가 UTXO 리스트에 여기 있느냐 하는 것을 체크해 보면은 이 지출 금액이 정말 있느냐, 여기에 정말 5비트코인이 있느냐, 여기에 4비트코인이 진짜 있느냐, 그 다음에 이미 결제를 했느냐 안 했느냐,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이 UTXO를 확인하면요. 그래서 그 말은 뭐냐면은 풀로드가 갖고 있는 이 블록체인을 다 뒤져보지 않아도 이 UTXO 리스트 여기만 뒤져보면은
지금 빼내가려고 하는 지출 금액, 그 다음에 이게 이중결제 됐느냐 안 됐느냐를 것을 바로 확인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확인이 되면은 풀로드들은 이 PTL이라는 게 있는데 아직까지 이게 완결이 안 됐으니까 보류 중입니다. 트랜잭션들이 이와 같은 트랜잭션은 이제 현재 보류 중이죠. 보류 중인 트랜잭션 목록에 집어넣어 놓습니다. 예. 근데 이제 마이닝 노드는 이제 다르죠. 마이닝 노드는 이 트랜잭션을 가지고 마이닝 노드도 이제 PTL에 수집된 트랜잭션을 번들로 묶어서 블록을 생성하는 경쟁에 들어가는 거죠. 예. 그러고 만약에 블록이 생성되면은 이것을 모든 풀로드에게 알려줍니다. 모든 풀로드에게. 그래서 모든 풀로드들이 블록을 받으면은 물론 블록 검증도 하고요. 블록 해시 값으로 블록 검증도 하고, 그 다음에 검증된 블록을 검증을 했으면은 블록체인을 확장을 하죠. 새로운 블록으로 받아들이고 풀로드가요. 그 다음에 새 블록에 이제 트랜잭션이 들어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이 UTXO가 여기 있는 아웃풋이 이제 넘어와서 결국은 요것과 여기 있던 것도 넘어와서 요거로 바뀌었죠. 이거는 이제 UTXO가 아니고요. 이것도 UTXO가 아닙니다. UTXO는 이것과 이것으로 이제 바뀌어졌죠. 예. 그러니까 UTXO 리스트를 업데이트합니다. 그러면 이제 새로 다음 그 UTXO 리스트가 업데이트 되겠죠. 예. 그래서 이 UTXO는 왜 중요하냐면은 이 트랜잭션이 이렇게 방송돼서 이렇게 왔을 때 이 풀로드는 이 UTXO 트랜잭션과 UTXO를 보고 트랜잭션의 유효성과 지출된 건지 이중 결제나 됐는지 안 됐는지 그것을 실시간으로 바로 확인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비트코인에서 UTXO 모델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 비트코인의 보안이 어떻게 달성되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 문제는 비트코인이 왜 보안 시스템인가 하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두 가지 방법으로 비트코인의 보안을 달성하는데요. 하나는 작업 증명입니다. Proof of Work. 또 하나는 공개키 암호화를 이용한 전자 서명입니다. 디지털 시그니처라고 하죠. 두 가지에 의해서 비트코인 보안이 달성이 되는 것입니다. 먼저 작업 증명을 봅시다. 새로운 블록을 추가하려면 비트코인 그 거래 목록, 거래 장부요. 새로운 장부를 추가하려면 채굴로드는 복잡한 수학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복잡한 수학 문제라고 하지만은 이것은 이 거래들에 대한 해시값, 만약 거래가 여기 200개가 기록되어 있다면 이 200개를 망라한 이 루트 해시값, 그 루트 해시값이 들어있는 헤더에 앞 블록과의 체인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전 블록 해시값이 여기 들어가고, 그 다음에 난스 값을 1부터 시작해서 해시 함수를 통과시켜서 목표로 하는 해시값보다 작은 해시값이 만들어질 때까지 계속 난스를 증가하면서 이것을 반복을 하죠. 이게 엄청나게 많은 이 반복을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니까 이 목표 해시 값이 상당히 작은 값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보다 더 작은 값을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계속 이걸 돌려보다가 보면은 그게 이제 경쟁인데, 그게 이제 복잡한 수학 문제라는 게 그겁니다. 딴 게 아니고.
계속 돌려보면서 목표 해시값보다 작은 해시값이 만들어질 때까지 찾아보는 거예요. 난스를 계속 증가시키면서. 그래서 찾아졌다. 그럼 블록 해시값이 확정이 된 겁니다. 그 블록에 대해서. 그리고는 블록 채굴이 성공하게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만약에 여기 10분 동안 온 거래에 대해서 트랜잭션을 여기다가 싣고 이 블록 해시 값을 채굴에 성공했다 그러면은 요 블록 해시 값이 만들어진 것이죠. 예. 그러면 이 블록을 모든 일반이라 그러는데 풀로드고요. 풀로드에게 전파를 합니다. 전파를 하면은 그 당시에 이 만들 때 난스 값이 예를 들어서 10, 110, 111 이거였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그 풀로드들은 전파되어 온 블록을 검증을 하는데, 검증할 때 요 난스 값이 포함한 요 블록을 해시값을 통과시켜 가지고 정말 해시값이 블록 해시값이 목표 값보다 작은지 그것을 검증하면 됩니다. 그래서 검증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검증이. 예. 그래서 작업 증명이 보안이 달성되고요. 또 하나는 암호화 서명입니다. 서명. 이 자금을 갖고 오려 그러면 인포스에는 자금을 갖고 오려 그러면은 이 서명이 필요해요. 서명. 갖고 오려고 하는 이 주소, 이곳의 그 주소는 퍼블릭 키라고 부를 수 있고, 여기 해당되는 개인 키로 서명을 한 부분, 개인 키로 서명이 됐죠. 그래서 그것은 이 공개 키를 가지고 검증이 되는 거죠. 이 거래 유효성이 검증이 됩니다. 그래서 개인 키는 그 개인만 갖고 있으니까요. 개인 키는 개인만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남은 이 자금을 못 갖고 오는 거죠. 갖고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비트코인이 뭐 일부에서는 위험하다 하는 그 이유로 양자 컴퓨터를 이야기하죠. 양자 컴퓨터. 양자 컴퓨터요? 양자 컴퓨터. 예, 양자 컴퓨터가 개발되면은 비트코인 보안이 무너진다 하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은 이 개인 키로 서명한 부분이 이게 깨질 수 있다는 겁니다. 양자 컴퓨터가 워낙 속도가 빠르게 하기 때문에 이 퍼블릭 키에 대해서 이 퍼블릭 키를 알면은 현재 기술로서는 이 서명한 개인 키를 알 수가 없는데 이 퍼블릭 키는 공개되는 거니까 양자 컴퓨터가 나오면은 이 퍼블릭 키를 알면은 개인 키를 이 퍼블릭 키로부터 유도할 수 있다는 거죠. 양자 컴퓨터는. 워낙 막강한 계산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암호 알고리즘에서, 공개키 암호 알고리즘에서 공개키와 개인 키를 짝으로 만드는데, 이것을 뭘 만든다면 수학에서 리얼 넘버 세오리, 수학에서 정수론에 입각해서 만들거든요. 여러분들 뭐 고등학교 때 소수 인수 이런 거 배웠죠. 소수 그런 개념으로 해서 이거를 만들었기 때문에 공개키와 개인키 간의 관계가요. 그래서 이것을 수학으로 만든 이것을 양자 컴퓨터는 공개키가 알려졌으니까 이거로부터 개인키를 찾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양자 컴퓨터는. 예, 그래서 그것은 언제 실현될지 그건 사실 모르죠. 양자 컴퓨터가 과연 그 일을 할 수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릅니다. 현재로서는 이 문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암호화 서명에 의해서 거래 위조를 방지하고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은 비트코인의 보안은 작업증명, 장부를 보관하는 그 작업증명, 그 다음에 거래 하나하나의 유효성을 확인하는 그 암호화, 서명,
이거에 의해서 비트코인 보안이 달성된다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비트코인 트랜잭션 하나가 어떻게 발생되어서 최종적으로 블록체인에 기록되면서 거래가 완료되는지 그 라이프 사이클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먼저 트랜잭션이 생성이 되죠. 예, 트랜잭션은 다시 이야기하지만은 이 트랜잭션이라는 게 거래란 게 TX란 게 여러 개의 인풋요. 여러 개의 아웃풋, 출력, 아웃풋으로 이루어집니다. 다시 이야기하지만 인풋은 어디서 비트코인을 갖고 올 거냐. 그 다음에 아웃풋은 이걸 갖고 와서 어디로 이동할 거냐 하는 것을 보여주죠. 그래서 이때 그 비트코인에서는 중요한 것이 이제 디지털 서명이 들어가는 거죠. 이 인풋에는 시그니처라는 서명이 각각 들어가게 됩니다. 개인키로 암호한 그 서명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그것이 이제 트랜잭션을 하나를 사용자가 이것을 발생시켜서 모든 노드로 방송을 합니다. 그래서 이 트랜잭션은 서명이 된 것이 이제 전파가 되죠. 그래서 이 생성된 트랜잭션은 송신자의 개인키로 서명되어 인증되는 거죠. 이 시그니처가 들어가 있죠. 인풋에는. 그래서 모든 노드로 전파가 됩니다. 모든 노드로 이게 전파가 됩니다. 그래서 각 노드는 이게 이제 풀노드도 마찬가지고 마이닝 노드도 마찬가지인데요. 트랜잭션 유효성을 검증합니다. 트랜잭션 유효성을 검증한다는 것은 서명이 바르게 되어 있는지, 이 트랜잭션에 있는 이 서명요. 서명이 바르게 되어 있는지, 그 UTXO, 지금 여기 갖고 오려고 하는 요쪽 아웃풋요. 요 아웃풋. 갖고 오려고 하는 요거요. 요게 실제로 UTXO 리스트에 존재하고 있는지, 그래서 그 이중 지불은 아닌지, 이것을 조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건 어떤 가정하에 그게 성립할 수 있느냐니까, 풀노드가 이 UTXO 리스트를 계속 업데이트 해 나가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게 유효성 검증하고 이중집을 체크하려고 하면은요. 그 UTXO 리스트 풀노드는 여기서 업데이트가 됐죠. 블록이 하나 만들어질 때마다 그 블록에 포함된 트랜잭션 아웃풋을 보고 아직 사용되지 않는 출력을 리스트로 계속 업데이트 해 나가니까 이때 트랜잭션이 전파되어 왔을 때 UTXO 리스트에서 확인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메모리 풀에 저장을 하고요. 이게 이제 아직 블록체인에 올라타지는 않았지만은 그 트랜잭션 목록, 도달한 트랜잭션 목록이 임시 저장됩니다. 그래서 이 메모리 풀은 아직 블록에 포함되지 않는 트랜잭션의 대기 공간이라고 볼 수 있죠. 자, 이것은 똑같아요. 마이닝 노드도 이거 대기 공간에 있는 트랜잭션을 마이닝 노드는 번들로 묶어서 블록 생성을 합니다. 그게 채굴이죠. 이 POW고요. POW. 그래서 그 POW가 성공하면은 트랜잭션은 블록에 포함되어 블록체인에 기록됩니다. 그러면 그 채굴 노드는 그 블록을 모든 노드로 전파를 하게 되고, 전파되어 온 그 블록을 풀 노드들은 유효성을 검증합니다. 이때는 트랜잭션의 유효성이 아니고 블록의 유효성입니다. 그 블록의 유효성은 블록 헤더, 트랜잭션 목록, 해시값. 그러니까 요때 풀노드들은 여기 트랜잭션 목록을 풀노드들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블록에 포함된 트랜잭션 목록과 자기가 갖고 있는 이 트랜잭션 목록이 같은지 다른지를 체크를 하는 거죠. 블록 헤더도 보고요. 그래서 블록 해시 값이 제대로 만들어졌는지 검증하고요. 그래서 검증이 끝나면은 검증된 블록은 블록체인에 추가됩니다. 블록체인에 추가되면은 아까 이야기한 각각의 풀노드들은
자신이 갖고 있는 그 확장된 블록체인에서 UTXO 리스트를 업데이트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트랜잭션은 최종 파이널리티 확인이 완료됩니다. 그래서 이 고객에게 처리 완료됐다는 그 컨펌을 보내주게 됩니다. 비트코인을 디지털 골드라고 합니다. 자, 이것은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들이 가장 강조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인데요. 총 공급이 이미 고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없다는 것이죠. 고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총 발행량이 2100만 개로 딱 고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2008년부터 2008년요. 제네시스 블록부터 이 블록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어요. 블록이 거래들을 이렇게 집어넣어 가지고요. 이게 지금 10분 단위로 계속 확장되어 온 겁니다. 이 블록이 현재까지요. 현재까지 확장되어 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발행은 이 블록이 만들어질 때마다 블록 만드는 사람은 채굴 노드죠. 채굴 노드. 그러니까 POW에서 성공한 노드. 채굴 노드에게 채굴에 승리한 노드에게 보상으로 주어진 겁니다. 보상으로. 근데 보상으로 주는 블록 하나를 생성하면 보상으로 주는 그 비트코인이 4년마다 밤감기를 둬서, 이 할빙이라 그러는데요. 밤감기를 둬서 보상액이 4년마다 2분의 1씩 줄어듭니다. 그래서 공급 속도가 계속 느려지는 거죠. 다른 이야기는 희소성이 강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상 종료 시점은 2040년경에는 이제 비트코인 채굴이 완료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보상이 없습니다. 비트코인 보상이요. 그래서 이 비트코인은 인플레이션을 억제를 해서 이 디지털 골드라는 말을 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중간에 이 공급 4년마다 반감기가 있으면 이걸 줄이는 거예요. 이 프로토콜을 바꾸면 되지 않느냐. 그래서 맥시멀리스트들이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 뭐냐 하면은 프로토콜 변경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변경 못하게 합니다. 그 의미는 정책 유연성이 없다는 것이죠.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은 2040년경에 비트코인 채굴이 완료되어서 보상이 없는데, 보상이 없으면은, 그러면 2040년에 가면은 그때도 블록을 만들어야 되는데, 비트코인 네트워크 유지되려면은 이 블록을 만들어야 되는데, 블록을 만들어도 보상이 없으면은 누가 블록을 만드느냐 이거죠. 그러면은 비트코인 네트워크는 존재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모순이에요. 모순. 이 디지털 골드가 되려면은 2040년에 가서도 누군가는 이 블록 장부를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이게 디지털 골드가 되기 위해서는 총 발행량은 고정시켜 놔버렸으니까 더 이상 발행은 못합니다. 비트코인을. 그러면은 채굴 노드들이 블록을 만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비트코인이 디지털 골드, 이게 지금 모순의 직면에 있는 겁니다. 예, 비트코인이 그러면은 지속적으로 디지털 금이 될 수 있을까? 예, 신규 BTC 발행은 슬롯마다 10분 단위로요. 블록 생성 경쟁에서 승리한 채굴 노드에 대한 보상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채굴 경쟁에서 승리했다는 것은 POW 이 과정에서 승리했다는 것이고요. 이 POW는 비트코인 보안에 기여했다는 겁니다. 보안에 기여했다는 것. 그래서 보안에 기여했으니까 기여했기 때문에 그 보안에 기여한 노드에게 보상이 주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안성 기여에 대한 보상입니다. 자, 이 비트코인 발행이라는 것은 발행은요. 다시 얘기하지만은 이 POW에 의한 보안에 대한 기여, 보안에 대한 기여에 대한 보상으로 비트코인이 발행이 됩니다. 자, 그러한 과정에서 그 비트코인을 발행하는 채굴노드 입장에서는 이 슬롯마다 계속 10분 단위로 채굴 경쟁을 시작해야 되는 거거든요. 작업 증명이 그런 거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전기 에너지 소비가 너무 많습니다. 전기 에너지 소비가 많다는 것은 채굴 비용이 계속 증가한다는 것이죠. 채굴 비용이 상승합니다. 왜? 전기값이 올라가니까. 인건비가 올라가니까. 예, 채굴 장비 가격이 올라가니까. 계속 채굴 비용이 증가합니다. 그런데 신규 BTC 발행, 예, 보안에 기여한 대가로 주는 이 보상은 이 비트코인이 디지털금이 되기 위한 절대 조건이 고정 공급이기 때문에, 총 고정 공급량이기 때문에 4년마다 반씩 줄어들어요. 4년마다. 그러니까 그냥 채굴 비용이 그냥 그대로 있다고 하더라도, 상승하지 않고 있다고 하더라도 4년보다 비트코인 가격이 2배로 오르지 않으면요, 비트코인 보안은 나빠지는 것이죠. 왜? 이 POW 작업, 보안에 기여하는 작업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풀노드 입장에서도 그렇습니다. 풀노드 입장에서도 비트코인을 저장하는 역할을 하는 풀노드 입장에서도 채굴노드가 보안 문제를 해결하는 블록 장부를 분산 보관하는 역할을 이 풀노드가 합니다. 이게 전 세계적으로 풀노드들이 이렇게 분산이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자, 이 풀노드들이 2분의 1 이상이 정직하다면은 당연히 정직하겠죠. 2분의 1 이상은. 비트코인은 안전하게 저장됩니다. 문제는 이 풀노드들이 운영에 필요한 비용입니다. 비용. 이 채굴노드와는 다르게 이 풀노드에게는 직접적인 보상이 없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이 풀노드들을 위해서는 이 비트코인 신규 발행 또는 거래 수수료, 이게 없다는 것이죠. 풀노드에게는. 그러면은 이 풀노드들은 어떻게 운영되느냐? 비트코인을 투자해서 비트코인 가격이 올랐어, 이걸 팔았어, 투자 수익을 올리면은 그 비용으로 풀노드를 운영합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은 풀노드 입장에서 보면은 지속적인 투자 수익이 없으면은 디지털 금으로서 역할을 못하게 합니다. 그 말은 또 다시 얘기하면은 비트코인 가격이 계속 올라주지 않으면, 계속 증가되지 않으면
이 디지털 금이라는 말은 성립할 수가 없는 겁니다. 폴더드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예, 채굴로드 운용 수익성에 대해서 봅시다. 채굴로드는 역할은 당연히 블록 생성, 거래 검증하는 것이죠. 그렇게 운용할 때 보상은 어떻게 받느냐? 블록 보상으로서 신규 비트코인을 발행해서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거래 수수료도 받고요. 채굴로드는. 운영 비용, 채굴로드 운영을 하는 비용, 어마어마한 그 컴퓨팅 팩토리죠, 팩토리. 그 시설에 고성능 GPU, 그래픽카드, ASIC, 이것들이 돌아가기 때문에 전기료, 열이 나는 냉각비, 이게 상당히 고비용입니다. 자, 수익성도요. 이게 비트코인 가격의 난이도라는 것은 해시값을, 블록 해시값을 구하는 POW에서 목표 해시값 있잖아요. 목표 해시값. 이것보다 작은 해시값이 만들어야 된다라는 그 목표 해시값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숫자가 작아지면, 목표 해시 숫자가 작아지면 이게 난이도가 높다 그러는 거거든요. 이 난이도에 따라서 수익성이 달라지고 전기료도 올라가면은 또 수익성도 낮아집니다. 그래서 이 채굴로드가 이게 이제 결국은 POW, 작업증명, 이걸 경쟁적으로 하기 때문에 보안에 기여를 하잖아요. 블록 생성을 해서. 그래서 기여를 하고 있는데, 자, 문제는 2025년 기준 비트코인 한 개 채굴 비용이, 평균 채굴 비용이, 이게 그 정확한 데이터가 아니어서, 대략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데, 5만 불에서 한 11만 불 정도 된다고 합니다. 2025년 9월 평균 비용이, 비트코인 하나 채굴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10만 달러를 넘었었네요. 이 당시 비트코인 시세가 약 11만 불 정도 되니까 아직까지는 수익성이 있습니다. 수익성이 있어요. 근데 이 POW는 이 목표 해지값을 보다 작은 값을 찾는 그 채굴로드들 간의 무한 경쟁이기 때문에 그 해시레이트 POW에서 해시 함수를 통과시키고 목표 해시값이 나왔느냐 체크해보고 안 나왔으면은 난스 값을 난스 값을 증가시켜서 다시 이 작업을 하는 이 과정, 계속 반복하는 이 과정, 이 컴퓨팅 능력의 전 세계 모든 채굴로드의 컴퓨팅 능력 합이 우리가 해시레이트라고 합니다. 해시레이트. 1초에 이게 1해시거든요. 한 번 도는 게. 이게 모든 채굴로드들의 이 초당 이 해시레이트,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의 총합이 이 해시레이트인데, 이 점유율로 보면은 비트코인을 누가 확률적으로 채굴해 가느냐 하는 게 보입니다. 그걸 보면은 미국의 그 파운드리 USA라는 그 채굴 공장, 여기서 30%에서 35%를 차지하고 있어요. 해시레이트가. 그러니까 채굴되는 모든 비트코인의 30에서 35%를 이 채굴 풀이, 공장이 채굴해 간다고 보면 됩니다. 자, 이게 북미에 있는 그 미국 업체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들은 여기 쭉 있는데, 여기서 눈여겨볼 것은 이것들이 중국 기반입니다. 중국 기반. 바이낸스도 따지고 보면은 이게 CEO CZ가 중국
중국인이거든요. 중국. 뭐 시민권자는 미국 시민권자인지 모르겠는데 중국인입니다. 중국인. 그러고 보면은 이 채굴도 사실은 중국 애들이 관장하고 있는 겁니다. 예. 이게 단기적인 그 돈을 밝히는 거죠. 채굴 로더들도. 장기적인 그런 어떤 대책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이 바이낸스 같은 경우에는요, 얘들이 거래소를 운영하는 거래소. 중앙화 거래소, 비트코인을 사고 팔고 다른 암호화폐도 사고 팔고 하는 거래소를 운영하는 세계에서 가장 큰 거래소 중에 하나인데요. 이 비트코인을 제일 많이 사고 팔고 거래해 주는 게 비트코인입니다. 이 바이낸스에서요. 자, 이렇게 해서 얘들은 매출을 올리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채굴 로드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비트코인 가격이 안 올라가서 이 수익성이 악화가 되면은요, 만약에 채굴 비용보다 이 비트코인 시세가 더 낮아지는 일이 발생을 해버리면은 얘들은 이 비트코인 풀을 운영할 하등의 명분이 없습니다. 예, 그런 상황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풀로드 측면에서 그 운용 수익성하고 연관시켜서 한번 봅시다. 풀로드요. 풀로드는 거래 블로그 유효성을 검증하고 이게 블록체인을 저장하죠. 저장. 그래서 이게 저장하고 유효성 검증을 얘들이 여기 블록체인으로부터 UTXO 리스트를 항상 업데이트 해나가면서 거래도 검증합니다. 거래를 검증하는 거고요. 블록도 검증합니다. 그래야지 저장할 수 있으니까요. 블록을 검증한 후에 채굴자 노드가 만든 블록을 검증한 후에 블록체인 전체를 저장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풀로드를 운영한다고 해도 직접적인 금전적인 보상이 없습니다. 근데 운영 비용은 상대적으로 채굴로드에 비해서는 저비용이라고 하지만은 블록체인 전체를 저장해야 되는 저장 공간, 항상 UTXO 리스트를 업데이트 해 나가야 되는 그런 부담, 항상 블록체인을 채굴로드가 보내준 블록체인을 받고 TX들을 그 검증하고 하는데 필요한 그 네트워크에서의 그 인터넷을 사용하는 대역폭, 전기료, 예, 이런 것들은 운영 비용에 들어갑니다. 근데 수익이 없어요. 직접적인 수익이 없어요. 자발적 참여입니다. 자발적 참여. 풀로드는. 자, 그런 상태에서 이 풀로드들이 탈중화를 유지하고 검열 저항성을 강화하고, 그러니까 이 블록체인이 이렇게 2025년 기준으로 이렇게 비트코인 풀로드가 이렇게 세상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미국이 약 2,492개, 한국도 뭐 정확한 통계인지 이거는 약간 모르겠습니다만 한국도 116개 있다고 나오네요. 예, 이 자료는 좀 정확하다기보다는 대략적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분산되어 있으니까요. 블록체인이 분산되어 있으니까 검열을 할 수 없는 것이죠. 이 중앙화 기관 같으면 하나만 딱 검열하면 되는데 이 분산 보관되어 있기 때문에 검열을 못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지속 가능해야 되는데, 과연 이 수익이 없이 단지 그 비트코인에 투자해서 이런 운영하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비트코인을 투자해서 거기서 나오는 이익금으로
이익금으로 이걸 운용합니다. 자발적으로. 그러면 투자해서 이익이 안 나면 그럼 어떻게 할 거냐? 답답한 지경이죠. 그럴 경우는 생기지 말아야 되지만은 생기면 어떻게 할 거냐? 예, 방법이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비트코인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과제 한번 봅시다. 지금 채굴로드의 수익성이 자꾸 떨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지만 채굴로드는 경제적 인센티브로 보안을 유지합니다. 비트코인 보안은 POW죠. 작업증명.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작업한 대가로 인센티브를 주죠.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보안이 유지가 되는 겁니다. 보안이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보안이 유지가 되는 이 비트코인을 신규로 발행해서 주는 인센티브란 게 작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인센티브. 근데 문제는 비트코인 반감기를 거치면서 블록 보상이 계속 줄어들고 있어서 채굴 수익성이 감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고요. 만약에 수익이 안 맞아서 채굴을 못하면은, 채굴자 수가 감소하면은요, 결국은 네트워크 보안에, 비트코인 네트워크 보안에 위협이 되는 겁니다. 풀노드들도 중요하죠. 중요성은 뭐 계속 중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풀노드는 자발적 참여. 이 인센티브가 없단 말입니다. 인센티브가 없어요, 풀노드에는. 자발적 참여로 네트워크의 분산성과 신뢰를 지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풀노드는 보상을 받지 않지만은 네트워크의 탈중앙성과 투명성을 유지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누가 운영하느냐? 개인이나 기업이 자발적으로 풀노드를 운영합니다. 자발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겠죠. 자선단체가 운영할 수도 있고요. 이익이 있으니까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 아니거든요, 자선단체가. 이익이 있으니까 운영합니다. 이익이 어디서 이익이 있으니까. 근데 이익이 어디서 나오느냐? 비트코인. 투자해서 수익금으로. 자, 여기에 이제 참 함정이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비트코인 큰 손인데요, 대부분. 투자해서 수익을 올리려고 하면은 비트코인을 낮은 가격에, 이 사람들은 낮은 가격에 샀어. 높은 가격에 파는 수밖에 없습니다. 낮은 가격에 사서 높은 가격에 파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해야 돼요. 싫든 좋든 이걸 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은. 풀로드 운영하는 그 운영자들은. 근데 이게 잘 마음대로 안 되면은 이 사람들이 주식 가격 조작하는 것처럼 조작 안 한다고 볼 수 없는 거죠.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의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려면 어떤 일이 필요한지 한번 봅시다. 채굴로드의 수익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효율적인 채굴 기술과 친환경적인 에너지 사용이 중요합니다.
그러려면은 비트코인 반감기가 계속되어도 채굴 수익성이 감소하지 않는 그런 비트코인 프로토콜로의 변경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 상태로는 지속 가능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또 풀로드 입장에서도요. 풀로드 운영 입장에서도 풀로드가 계속 사람들이 운영을 하려고 해야지만이 검열 저항성과 네트워크 분산성을 높여서 비트코인의 철학을 구현하고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기 할 수 있습니다. 이 풀로드 확산은 필수적이에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풀로드도 경제적 인센티브가 필요합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은 현재와 같은 비트코인에 투자해서 이익으로 이것처럼요. 낮은 가격에서 그들이 비트코인을 구입해서 높은 가격에 팔아서 그 수익금으로 비트코인 풀로드를 운영하는 그와 같은 풀로드 운영 방법이 아니고 풀로드를 운용하면은 운용하는 자체로 수익이 생기는 그런 모델. 이게 이더리움이 그런 모델이죠. 이더리움이 검증자 노드를 운용을 하면은 스테이킹 해놓은 검증자 노드에 대해서 이자를 줍니다. ETH를 발행해서 이자를 주잖아요. 뭔가 운영을 하면은 운용하는 자체로 수익이 생기는 이 모델로 비트코인 프로토콜이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다 현재로서는 비트코인은 디지털 골드다. 절대로 비트코인 프로토콜은 변경할 수 없다. 라고 하는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들에 의해서 이것은 거부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비트코인 지속성은 확보될 수 있을까요? 답은 여러분들에게 맡기겠습니다. 이것으로 비트코인 지속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두 축에 대한 방송을 모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